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만 잘 보내고 난다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FOMC를 보내고 나서 내년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올해는 정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알찬 투자 전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기회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만큼 오늘은 또 머니왕 일부 2분과 특별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한선호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머니왕에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한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답답한 그런 증시를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간밤에 있었던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걱정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좀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점도표가 공개되고 앞으로 향후 미국에서 4회 금리 인하가 아닌 2회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그런데 어제 나왔던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0.1% 정도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파월이 다시 점도표를 가지고 2회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점도표라는 게 공개되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금리 몇 번 인하했나요? 3번 인하했습니다. 100bp를 인하하면서 1%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1분기에 나올 점도표에서는 이번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또 나올 CPI,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그때 대해서는 다시 2회가 아닌 3회 또는 4회 이런 식으로 비둘기적으로 다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점도표나 이런 것들은 악재를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런 지표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이제 증시 공포를 좀 휘감았던 이 셧다운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셧다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체 트럼프 성향상 크게 일단 베팅을 해두고 그 뒤에 협상안을 좀 이끌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도 강경하게 좀 나왔는데요.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시 예산안을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아침이죠. 아침에 어느 정도 이 합의안에 도출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 부채 한도는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은 조금 더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공포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저번 주까지도 체크를 했는데 연기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 한해 우리나라 국내 증시 비중을 15%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 연기금에서 한 13%, 12%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차 범위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확실히 15%까지 매수를 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5%까지 올려갔을 때는 약 19조 원 정도
국내 증시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연기금과 함께 매수 포지션으로 좀 다가가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이 시장에 있어서 점도표를 두고 해석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 우선은 좀 일단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가 이 같은 소식들의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좀 흐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장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이 또 주목하고 있는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연기금이 지금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섹터가 저는 화장품 섹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탄탄한 매수세를 전체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화장품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출 데이터 지표에 따르면 한 93억 달러 정도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이에요. 21년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연기금에서 왜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4분기에 나올 실적이 이제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4분기 실적이. 그 실적에 맞게 지금 주가의 리밸런싱 작업을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조금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미국, 유럽향 관련해서 화장품 쪽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판매 수출 호조가 조금 실적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에는 저는 화장품 쪽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두 종목 정도를 좀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펌텍 코리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용기 업체로는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았고 매출이 실적이 좋았던 회사는 연우라는 회사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연우가 한국콜마 쪽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연우를 우리가 거래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용기 쪽, 이쪽 매출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 안정적인 시세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종목은 정말 하락장이 맞았을까라는 정말 다른 나라 세상에 있는 종목의 흐름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조금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펌텍 코리아가 지금 이평선들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고점 43,000원 대비해서 41,000원까지 불과 최근 국내 증시가 5% 6% 이렇게 하락할 때 이 종목은 정말 탄탄하게 시세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봐서는 이 종목이 그냥 하락 대비 안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악재에 수렴하게 돼요.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은 키를 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시대가 향후 올라갈 시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화장품 종목을 보신다라면 저는 원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이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사실 가장 강하게 먼저 실리콘2랑 함께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대세 상승을 마치고 9월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세가 좀 강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보세요. 중기 이평선 라인을 살며시 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나 이 쌍바닥이라는 구간을 형성해야 주가의 저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61선 이평선을 밟고 현재 안정적인 가격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연기금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초까지 아마 실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격 구간을 올려두고 실적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화장품 업종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소식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섹터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차트를 함께 살펴보니까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도 뒷받침되어주고 있고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 이 화장품 섹터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펌텍 코리아는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지 움직임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머니왕 일부에서 위원님을 모시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한 섹터를 더 챙겨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정말 너무나도 기분 좋게 봤던 미디어 컨텐츠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뜨거울 거예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더 빨리 만나셨더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자료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서 만나 뵈서 뭐 수익을 정말 크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감사 인사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극대화돼서 불러올 때는 항상 이 시장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 2가 좋다라면 사실 K 컨텐츠라고 붙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숨겨놨고 발표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하나하나 발표가 하게 됩니다. 발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오징어 게임 2 오픈 그리고 시청 순위 1위 그 뒤에 K 컨텐츠로 이어지는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최근에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1,45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에 어떤 업종을 좀 살펴야 될까? 저는 단연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있어서 크게 피해를 받지 않고 판매에 있어서는 그만큼 환율이 높아진 상황으로 매출을 올려가니까 아무래도 환차익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또 좀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도 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늦지 않게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몇 가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마지막 방송에서 미디어 컨텐츠 종목을 또 하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좋은 종목 하나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종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종목, 좀 소형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와 함께 같이 보면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A스토리 다소 정말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드라마 킹덤 1, 2가 정말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 종목을, 그 킹덤이라는 걸 제작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의 시대를 보면 역시나 하락장에 별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완만한 시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향후의 시대가 조금 더 강하게 그려질 수 있는 이미 예시 차트 흐름을 좀 주고 있다라고 전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킹덤 이슈로 급등을 했을 때 모습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4,000원짜리 주가가 5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템버거를 날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뒤로 한 3년 정도 큰 기간 조정을 받았고 주봉 월봉상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역시나 주봉에서도 중기 이평선들을 차분히 사뿐히 지려밟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점에 대한 확실함 그다음에 크게 밀려봐야 내려올 수 없는 가격 구간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는 너무나도 위로 크게 뻗어 있고 매물대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접근해서 잘 넣어 두신다라면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차트만 좋아서 사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되냐. AI 기반으로 디지털에서 이 영상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예고편을 봤을 때 물론 작품성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AI 기반 이슈,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AI 드라마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꽤나 멀티플을 좀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영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A수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RBW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기보다는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엔터라고 하면은 대형 엔터, 하이브, SM, JYP, YG 엔터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RBW 정말 소형회사이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지켜보셔야 되나. 저는 이 마마무라는 걸그룹이 속해 있는 회사가 이 RBW예요. 근데 마마무 실력파 가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개인 솔로 활동들을 각각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월 콘서트 일정이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좀 연결돼 있고 또 유럽으로 진출되는 상황이라 여기에서도 조금 달러 외화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엔터 쪽에서도 밝다. 그렇다면 이미 JYP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이런 확실히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가수들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RBW 역시 조금 마마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외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신인 걸그룹 영파씨 여기에서도 정말 좋은 이슈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재료를 우리가 본다라면 저는 RBW 가격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율이 될 텐데 이 고환율에서 그래도 조금 영향을 덜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 미디어 콘텐츠 쪽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RBW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 관련 섹터 흐름들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선호 위원님은 하루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종목별 전략 지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살펴봤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종목별 이런 전략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서두에 위원님께서 미디어 엔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부자들의 숨은 전략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움직임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전 거래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또 시간 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정말 제가 12월 딱 그 머니투데이 런칭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임팩트 있는 종목을 좀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서 또 이렇게 접근했던 종목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또한 이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도 몇 가지가 있었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공정거래, 선언거래에 대한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 많이 잡아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뭔가 약간 찌러시, 루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혼란에 많이 빠뜨려요. 역시나 전체적으로 지수 상황도 항상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시황에서 점도표 그리고 셧다운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여기서 딱 잡아내셔야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렸고 그 뒤에 정말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증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라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정말 26,000원까지 상승되면서 강세의 시대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사실 오징어 게임 2가 이미 오픈되기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번 목요일 방송에서는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하자는 이야기까지 이 종목을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이평선으로 수렴하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슈는 알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2차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저는 사실 고점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21,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제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26일에 오픈되는 오징어 게임 2가 어떤 앵커님 아나운서는 물어보시더라고. 1위를 확신하시냐? 사실 저는 조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했고 이미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례적으로 아직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상 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이미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물론 작품성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드려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원에 버금가는 시청률 순위 1위는 저는 거의 따놓은 당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가격에서 다시 접근을 하고 1위 소식에 저는 다시 한번 분할 매도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비껴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시간은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고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시세는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세가 좀 예상되니까 정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수익들 올려가시기 바라고 내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신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보다는 제가 오늘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새로운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로 만들어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틀 전에 있었던 소식이죠. 어제 있었던 소식인데 미국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 보조금 6,600억 가량을 이제 지불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치였던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로드컴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정말 큰 상승 시세를 보였어요.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이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건데 맞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에 맞는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디자인해서 파운드리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제주반도체가 갖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멀티칩 패키지가 나쁘지 않은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고 그런 실적이 앞으로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저가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물론 높게 상승을 했던 건 아니에요. 약 12%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되고 금요일 날 하락장에 조금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저가에서 물량 흡수를 해가면서 향후 시세가 앞으로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극대화된다면 저는 이 종목이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을 한 번쯤 강하게 돌파하는 큰 양봉의 시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도체 쪽에서 조금 슈팅력이 강하게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하신다면 저는 제주반도체 다음 주에 접근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4분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 나왔던 실적이 매출액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4분기에 저는 매출액이 최근 연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3분기에 있었던 영업이익도 조금 만회를 한다. 뭐 이런 이슈가 극대화된다라면 정말 주가의 수준은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다시 4번에서 2번으로 인하할 수 있다. 사실 성장주인 이 바이오 쪽에서는 큰 악재인 요소로 다가왔고 대표적인 종목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큰 하락을 좀 맛봤어요.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곧잘 좋은 시세도 보이긴 했죠. 그런데 이 바이오 솔루션은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라고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품목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또한 예비 심사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죠.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건부 허가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 골관절염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진짜 나오고 있는 회사고 여기까지는 그냥 뭐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높게 보는 거는 미국에서 발표될 이상에 대한 이 지표입니다. 그 지표에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좀 있다라면 여기에서 3상으로 넘어갈 테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골관절염 이 시장이 지금 작년도 기준 5조 4천억 정도의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바이오솔루션에서 개발된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5조 4천억 규모의 파이를 얼마 정도 가져오냐에 따라 뭐 주가의 실적 밸류가 정말 뭐 3만 원, 4만 원까지도 제시될 수 있는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탄탄한 바이오,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 종목을 보신다라면 바이오 솔루션 역시 저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수 대비 위원님의 종목은 다른 시장에서 매매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시세들을 보여줬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흥행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려워 보이고요. 관련 섹터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다음 주에도 충분히 신규 접근할 기회가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관련한 전략도 우리 위원님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한 주간 힘들었는데 네. 아니 이 종목은 다른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솔루션은 너무나도 잘 올라줬거든요. 이 종목도 임상 이상 이제 결과 발표가 된 네.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네. 이재는 위원님이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네. 그 전에 종목들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연말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종목을 저도 이제 머니항에 오다 보니까 정말 어제 저녁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방송도 있었지만 그 뒤로 오랜 시간을 좀 고민하면서 두 가지 종목을 뽑아왔으니까 그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으로도 좀 강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업종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굴다리를 좀 이해하고 이 굴다리에서 우리가 좀 먼저 진입을 해서 좀 기다리자. 이게 제 주식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뜨겁게 올라온 종목, 아티스트 스튜디오 올라온 거 이제 알겠어. 예. 근데 이거를 거래할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것보다는 그럼 후발적으로 어떤 쪽으로 또 이슈가 그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고 끝에 좀 나온 종목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정말 이렇게 흘려보시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좋은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고 또 이런 진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종목을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SBS가 세계적인 기업 넷플릭스와 6년 동안 미디어 콘텐츠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죠. 나스미디어가 여기에서 어떤 호재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냐. 나스미디어가 넷플릭스에서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 간다. 넷플릭스 사용자는 더 늘어날 것이며 그럼 나스미디어에서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나스미디어가 아직까지는 어떤 회사인지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구글 기반에서도 이제 SSP 광고를 독점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AI 기반 플랫폼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플랫폼 쪽으로도 좀 사업성이 넓어질 수 있는 또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수준을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접근에서 가능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졌어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누구는 보면은 아마 이 차트 이름을 보면 윗꼬리가 달렸어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제 한선호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단기 공략을 하신다면 거래가 바닥에서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그 뒤에 몇 가지 예시의 종목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미디어가 오늘 바닥에서 금요일날 강한 시세 분출을 하면서 올라오고 종가 마감은 5% 정도, 5.8% 정도가 올라왔네요. 최고가는 13% 정도 상승을 했다가 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진입하시기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단타가 가능하시고요. 조금 더 넷플릭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밸류 증가
그에 대한 멀티플을 생각해서 높게 가져가시고 조금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도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하이브리드 투자자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종목이 나스미디어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지금 한켠 관심용 한켠에 나스미디어를 꼭 넣어두시고 월요일에 꼭 시세를 한번 살피셔서 진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말씀을 네, 그 가격적인 가격적인 전략. 궁금합니다. 네.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진짜 1차적인 목표가고 사실상 18,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2만 원으로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000원 선에서는 절반 매도 그리고 2차 목표까지 제시해 드리면 2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섹터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짚어주셨고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도 네. 오히려 단기로는 접근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챙겨봤습니다. 목표가 1차로 18,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터치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넓게 있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차트 한 번만 잠깐 띄워서 네. 가서 이전 가격들을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항상 있거든요. 네. 자, 이전에 참 엄청나게 상승 시세가 좋았고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좀 미디어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최근에는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한데 나스미디어 역시 6만 원, 6만 5천 원을 호가했던 종목이고 현재 주가의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 안내드렸기 때문에 2만 원은 정말 좀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낮으니까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도 충분히 많이 내려온 구간대이다 보니 부담 없이 또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들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기대감을 위원님께서 한껏 키워주셔서 저희가 한 종목만 듣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 종목을 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정말 생소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야기 안 하는 종목을 가져와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정말 작품이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비나텍. 정말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2차 전지 쪽도 아니고 뭐 수소차 쪽에서 크게 대시세를 보일 때 그렇게 함께 했던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비나텍이 갖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수소차 종목을 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조선업종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항상 그 이슈는 저는 더 보편화돼서 더 크게 이슈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최근에 선박들, 뭐 큰 선박들이 많이 있죠. 뭐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운전을 하고 항해를 하는데 그에 있어서 디젤 연료 전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연료 비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선업황이 슈퍼사이클이고 돈을 많이 기업이 벌어들인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 새로운 더 좋은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 이슈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보자면은 저는 수소를 활용한 이 배 선박 사업이 앞으로 조금은 더 전진 궤도에 올라서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역시나 수소 연료 관련 종목들은 대다수 탄탄한 시세를 보였어요. 비나텍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역시나 금요일 시장은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가 상승하면서 주가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 반등으로 급하게 시세를 위로 꺾고 다시 이 하락하던 이평선들은 밑으로 지지한다라는 건 주가의 하락을 이제는 끝내고 방향성을 위로 바꾸겠다. 이제 골든 크로스로 향해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골든 크로스가 다 나오고 36,000원 가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종목의 향후 이슈 모멘텀을 예상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좋은 구간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잘 넣어두셨을 때는 앞으로 향후 어떤 미디어에서 비나텍 또는 수소 관련 연료 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풍국주정, 그다음 비나텍 이런 종목들이 제 관심 종목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엄선해서 이 비나텍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네네네. 네,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제가 목표가로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서 그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의 이런 스타일을 보니까 남들이 관심을 안 줄 때 네. 공략을 해서 크게 시세를 또 그럼요. 노리는 스타일이신 대시대. 것 같은데 네. 가격적인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2,000원 제시해드리고 진짜 수소 연료전지 조선 업종으로 이슈가 극대화된다라면 역시나 5만 원까지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 라인인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000원까지 주가가 향해 갈 수 있을지 흐름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위원님을 이 시간대 모시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리고 위원님의 공개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스타일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오늘 제가 이제 미니 강연회라고 너무 거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미니 강연회 제가 확실히 이제 재밌고 색다른 투자 방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연회를 들으시면 주식 투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옳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시장 전략 공략법과 그리고 제 미니 강연회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의 강연회를 이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타 랠리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우리 위원님을 산타로 또 삼아서 어떻게 또 선물들을 챙겨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후반부는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시황 궁금하다, 종목별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산타가 지금 입국 금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수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의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산타가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신 눈만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눈이 내리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감상에 젖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시장은 눈처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눈이 내리는 거랑 주가가 내리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눈을 보면서 좀 위안도 삼고 앞으로의 시장은 사실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죠. 예, 트럼프의 어떤 입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증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전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트럼프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굉장히 잘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IT 섹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섹터도 있고, 뭐 기타 여러 섹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런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서 대응을 할 때, 이 안에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안에 가장 핵심은 돈이죠. 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네,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돈이 여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거쳤다가 여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근데 각자 이런 어떤 파이들이 전부 다 크기가 굉장히 다른데,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어떤 특정한 구간으로 무엇이 가나요? 이 돈이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이 움직이는 쪽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가장 핵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도 25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불과 10거래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25년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간에도 뭐 많이 설명을 드리고 25년도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내년에는 두 차례만 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덜 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금리 인하 계속 많이 하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갑자기 돌아서서 또 금리 인하 많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잠시 후에 또 시황에서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리보세라닙이 지금 이제 FDA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FDA에서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그런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북미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직접 잡히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HLB는 앞으로 FDA 승인에 따라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번 반려됐다가 다시 재신청한 경우에 승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이 시간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5월 22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예상컨대 1, 2월 달 정도면은 아마 FDA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다릴 만큼 굉장히 많이 기다려왔고, 이미 만약에 FDA 이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가는 2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크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HLB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아마도 FDA 승인 임박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임상 효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한 번 더 발표되면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종목이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상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블록들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근데 블록들이 이후에 굉장한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블록비를 통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있을지언정, 그죠? 조정이 있을지언정 어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이전 고점 부분까지 아마 상승을 다시 유도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바이오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만 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임상 결과는 네, 워낙 잘 나와서 다 끝났고요. 뭐 여기서 잡음이 있었던 거는 뭐 특허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특허 소송에 대한 문제들도 뭐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장 악재는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금리 인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은 반도체, 바이오, 뭐 IT 할 거 없이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금리 면에서 그리고 뭐 환율 면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게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바이오 쪽에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원래 퀴즈 문제를 내고 거기에 이제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들께 치킨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공개 방송의 핵심 주제가 바로 2.5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뭘까 과연?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맞추시면은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이 아마 치킨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책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물 테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저렇게 눈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5년마다 한 번씩 눈이 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오기 전까지 뭐 스키를 탈까, 눈썰매를 탈까, 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5년마다 내리다가 2년 반 만에 갑자기 눈이 내린다는 얘기가 왔어요. 네, 엄청난 시소식이죠.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우리가 스키나 스케이트나 보드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 반 만에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디젠스라는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량 싸움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굉장히 관건을 두고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죠. 이 물량을 보면은 제가 이 물량까지 체크를 안 했지만 디젠스의 원래 상장 주식수가 있고 그리고 대주주의 주식수를 빼면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나옵니다. 그 유통되는 주식수의 2배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은 그 종목은 반드시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뭐 한 1.5배나 2배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정치 관련주들의 특징은 회전율을 높여서 주식의 어떤 회전을 높여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상한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승폭을 좀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폭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549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1659원이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2,200원 정도. 네. 이 2,200원이 뭐냐면은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를 갖다가 더해버리면 네. 더해버리면 2,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네, 나누기 2를 해주면은 1,100원. 자, 이 1,100원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올린 폭만큼의 절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도 이 절반 가격이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폭의 절반에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올라가면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는 더 빠지면은 다 파는 거고 만약에 절반을 지키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물량이 안 빠져나왔구나. 이 평균 단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1,1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서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하프의 원리예요. 하프의 원리. 이제 절반 가격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절반 가격을 지키느냐. 그것이 급등의 포인트다. 네, 바닥권에서 200%가 올라왔고 100%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에 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터졌던 이런 3,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대비해서 어제는 한 1,300만 주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하로 거래가 형성됐지만 상한가를 갔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사실 따라잡기 힘들죠. 우리가 조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하락해도 계속 모으겠다는 뜻이죠. 그럼 하락해서 계속 모았는데 1년 동안 모았는데도 안 올라간다. 뭐 2년 동안 모았는데도 안 올라간다. 답답하죠. 왜냐? 상대적인 그런 수익에 비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분할 매수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가지고 내일 2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50%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그걸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디젠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뭐 이 시간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엄청난 대량 거래와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일단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거래량이 많이 줄은 주봉이 나왔다는 거는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암시해주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인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제 어떤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탄핵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북 간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정치권이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남북 관계가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현재 팩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주가가 반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다. 여기다가 플러스 트럼프까지 연관이 되죠. 트럼프와 북미 관계는 원래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갔는데 다시 또 이익이 트럼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지난번에 김정은 만나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남북 경협이라는 이런 테마가 그죠? 남북 경협이라는 이 테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북미 대화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다시 이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건지가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단 상한가에 한번 도달을 했죠. 네, 상한가에 도달했고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 조정은 어차피 이격도도 굉장히 이격도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실제 시장도 요 구간에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대신 거래가 늘었는지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죠. 네, 거래가 늘지 않고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 테마,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일신석재를 포함한 인디에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테마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 지난주에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었죠.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자, 이게 5주선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주선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띄우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뭐 페트론, 인벤티지랩, 이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자, 인벤티지랩이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반가량, 2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페트론은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벤티지랩은 조정이 훨씬 더 컸었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렇게. 그죠? 여기서 또 물량이 들어왔고. 여기를 우리가 동일한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고,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런 박스권이 또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고 보면은 특이한 거는 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어제도 장대가 나왔는데 이 중간에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18,000원에 대한 요렇게 18,000원에 대한 박스권이 언제 돌파되느냐?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뻔히 보이지만 아마 다음 주에 바로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직접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벤티지랩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이전 고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인벤티지랩은 이런 글로벌 제약사와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비만 치료제 회사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굉장히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봉상 가파르게 진행됐고 벌써 2주째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이마트인데 또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정용진 회장이죠. 근데 정용진 회장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권보다 훨씬 10배 이상 나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빠르게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인물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서 사업을 다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뭐 하고 있죠? 예, 정파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세계 INC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만약에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바로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그거는 뭐냐? 관세를 깎기 위한 거죠. 정용진 회장도 신세계가 훨씬 더 도움을 받으려고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머물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신세계 INC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뭐 테마적인 측면을 다 합치면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이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5일선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일선 부근에서 점점 저점을 올려가면서 다시 돌파가 나올 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INC의 주봉 상태인데요. 제가 뭐 이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영망치가 나오면은 이제 매수하는 스타트 그런 구간이다. 뭐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완전히 바닥주는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남선 알루미늄 이것도 이제 정책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서 기술적으로 매수하고 기술적으로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가 좋아서 샀는데 보조지표가 꺾이면 팔아야 돼요. 근데 보조지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더 사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트가 좋을 때는 샀다가 차트가 안 좋으면 팔아야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함께 지금 영망치가 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은 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과거의 고점과 지금 현재 저점의 그런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봉 상태로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영망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시작하는 구간이다. 우리가 2년 반 만에 이런 어떤 눈 내리는 시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지도가 약한 그런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이나 모두 다 이런 대선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 조기 대선 프레임에. 그러면은 여권, 야권 할 거 없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두세 명씩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지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거 누구 관련주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라왔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략이 지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종목 이제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긴 한데 이제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요렇게 이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저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신규 상장주는 사실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뭐 고점에서 어떤 특정 물량들이 상장하는 날 많이 나오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2년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 상장 이후에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목요일 날 대량 거래와 함께 매도 찬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량 거래가 실렸고 현재까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음봉이 나왔고 고점이 낮아졌다는 거는 추세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5일선 이하로 좀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대략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죠. 뭐 이 회사는 산업용 홀로 토모그래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어떤 제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이런 유사한 흐름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이제 2주째 이제 거래가 늘고 있죠. 2주째 거래가 늘고 있고 아직까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보시면은 최고점이 17,100원인데 우리가 뭐 13,000원 또는 뭐 18,000원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종목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뭐 14,500원이나 15,000원 또는 19,800원이나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15,800원으로 끝났다면은 뭐 19,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2월 5일부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해외 주식 중에 리졸브 AI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리졸브 AI라는 종목은 뭐 이름 위에서 보시다시피 AI와 관련된 건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커머스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진입을 바로 요날, 요게 이제 2주 전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 날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네,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말할 것 없이 이런 상한가 제한폭이 없습니다. 뭐 신천 비시장, 뭐 중국의 그런 시장은 뭐 하루에도 뭐 지수가 5%, 6%씩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무료 방송에서도 드리겠지만 주간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드릴 계획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 좀 내려오면 공략이 가능하지만 이걸 지금 일주일 동안 딱 4박 5일 만에 104.8%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드렸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그저께죠. 그저께 목요일 날 페인 리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제약회사인데 특수한 제약회사 임상 단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를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접근을 했는데 접근하자마자 24분 만에 1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죠. 우리나라는 이제 하한가가 30%로 제한돼 있는데 미국은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무리됐고 어제는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또 해외 주식에도 있다. 그렇지만 해외 주식을 저렇게 이제 뭐 단기적인 급등 종목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우량주도 충분히 접근했고 뭐 2월 달에 제가 드렸던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250% 그리고 뭐 테슬라 곱하기 2 레버리지를 드리는데 그거는 지금 400% 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올 2월 달부터 해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접근하신 분들은 엄청난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커피 10잔과 치킨 쿠폰을 하나 드리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문제를 쉽게 맞추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내년 25년도를 향한 준비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 하늘이 내린 기회로 여러분들이 수익 계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이런 돈의 흐름들을 주목을 하면서 2025년도를 대비하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내용도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오늘도 다양한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5년도를 탄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황적인 분위기들도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지금 우리 시장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긴다고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이제 미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화물선 화물 지수라든지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사재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당분간은 세금이 없는 구간에서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만약에 관세 폭탄이 주어져서 시장이 좀 경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 2번만 한다고 했던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지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그래도 나중에 바뀌어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로 봤을 때 내년이 굉장히 불안한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 이제 생방송에 이제 출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시장의 긍정의 메시지를 날리진 않아요. 실제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예측을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뭐 올해 시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펀더멘탈적인 그런 주식보다는 어떤 특징적인 돈이 몰리는 쪽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조기 폐장 뭐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26일 날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나옵니다. 뭐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거기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 마지막 피크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빠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그런 매파적인 그 금리 인하 발언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돈이 몰리는 쪽은 한쪽에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미국의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고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돈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올해 단 5거래일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염두를 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분야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전략을 잡아볼 수 있겠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중간 점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닛부터 살펴볼 텐데 의료 AI 관련한 종목이죠. 섹터 내에서 정말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 블록딜 이슈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날 때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해지는데요. 루닛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루닛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루닛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연기금이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는 연기금이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연기금도 과거처럼 이제 뭐 수익에 전혀 무관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충분히 내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블록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악재긴 한데 블록딜이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대량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 대량 물량을 받아가지고 손실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블록딜이 나와서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겁먹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블록딜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죠.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작년에 13만 4천 원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물론 저점은 더 많이 내려왔었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어느 정도 한 10만 원 선까지는 예측을 했었지만 블록딜이라는 그런 악재를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내려가는 차트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보지는 않는데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의 물량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료 AI 쪽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매출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 25년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루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은 연기금이 아직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가격적인 전략을 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엑스게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윌로우를 공개한 뒤에 이 양자 컴퓨터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죠. 지금 이 엑스게이트도 상승률이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신규 접근의 기회가 열려 있을지 여부도 궁금해지는데요. 엑스게이트 위원님, 저희가 AS 전략을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양자 암호의 출발점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우리나라가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이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자 암호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조만간에 현실화되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가상화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충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양자 암호 컴퓨터라는 건 그만큼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속도면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우리가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지금 11선 부근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8,5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며칠 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주봉상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봉이 어느 정도 매도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들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조정을 받는지, 그리고 최근에 4일 동안의 조정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왔을 때는 공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역시나 주가가 조금 더 밀려났을 때 오히려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엑스게이트의 주가 흐름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 AS 진행을 해봤고, 자, 이어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돈이 좀 집중화될 예상인데 이제 돈이 집중화되면은 오히려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 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상승하는 종목의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의 개수를 굉장히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신세계 INC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의 방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제로도 트럼프와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신세계 그룹의 어떤 앞날은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회사의 PBR을 보면 0.43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6,189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00억이고요. 현재 시총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테마성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IT 서비스라든지 IT 유통 그리고 플랫폼 이런 세 가지의 사업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이 지금 8,000원부터 올라왔고 지금 12,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1단계 상승까지 왔다. 자, 그럼 2단계 상승은 대략적으로 얼마냐? 자, 목표가는 14,5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9,8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이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 만난 가능성에 또 기대감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인 상승을 확인해 봤고 14,500원까지 상방 열어둘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내용 잘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를 잘 대비하려면 오늘 이 무료 공개 방송을 잘 시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하늘이 내린 기회에 2.5 승부가 시작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오늘 공개 방송을 열심히, 생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아실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제 내년 초까지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 굉장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주식은 우리가 추세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기 대선에서 크게 올라가면 100배까지, 10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라고 하죠. 그런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매번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치킨 이벤트 그리고 커피 10잔 이벤트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많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가 출렁이다 보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오히려 지금 정말 두 번 다신 없을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전략들로 25년도를 대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퀴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재미있게 또 시장 공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